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후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에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사시는 형님입니다. 캐슬 형님인데, 20불을 후원해 주셨고요. 저번에도 계속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항상 받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또 이제 형님이 주시는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이 매우 공감이 되기도 해서 먼저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으면서도 입장료도 없는 곳이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67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주택은 929%가 올랐는데 S&P 500은 4700%가 올랐습니다. 지난 2년간 주택가격은 보합이고 S&P 500 지수는 6868이니까 6858%가 올랐네요. 산책하다가 간식 생각날 때 쓰십시오. 잘 정말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빠뜨렸는데 1967년 이후로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5.31배 정도 올랐으니까 한국인이 1967년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S&P 500에 투자했다면 원화 기준으로 6,858%가 아니라 36,551%가 올랐네요. 글을 보니까 확실히 강남 아파트를 요즘에 매도하고 미국의 나스닥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해는 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고 금시장에서 과연 지금 계속되는 조정의 꼭지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매우 피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정을 보니까 더 사야겠다는 이 원형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항상 과열의 끝에는 조정이 있다고 최근 금값이 단기간에 크게 올랐고요. 기술적인 지표상 과매수 상태가 나타나면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제 금값이 연초 대비 60% 이상 상승했고 RSI 같은 보조지표 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일단은 금이 온스당 4,300까지 찍은 게 불과 저번 주라고 하면 일주일 만에 4,000이 뚫렸고요. 또 시티그룹 같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은 금이 3,8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3,500까지도 금 가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26년에 금이 5,000까지 간다고 말하는 전망도 많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HSBC나 소시에트 제너럴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기관들은 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이고요. 사실 지금 3,900 정도로 4,000이라는 저항선이 뚫린 것을 생각해보면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사후적인 하락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많이 오른 자산은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값은 일반적으로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달러가 강세이면 금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금융정책의 불확실성과 이제 실질금리를 보면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인데 이게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의 매력이 다시 약소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핑계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차익 실현이라는 핑계가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나 30년물 금리는 잘 내려오다가 다시 각각 4%와 4.6%로 올라가는 채권 또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얼추 잠깐이지만 달러 강세와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도 어쩌면 금 가격 조정에 관계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이나 예금 등이 더 매력적이면 금은 그냥 보유자산일 뿐이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번 조정의 핵심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값 상승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불확실성과 위기 상태에서의 안전자산 수요였는데 근데 최근에 일부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중무역 합의나 전쟁도 뭔가 좀 잠잠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또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이전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는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항상 그렇듯 리테일에서 매수세가 붙으면 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거나 숏을 치면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많은 투자자나 특히 기관이나 레버리지 포지션이 증가했었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순간에 포지션 청산이나 차익 실현이 실현되면 연쇄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일부 헤지펀드나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고, 이처럼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과열된 뒤에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인 버블 후의 조정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 금값은 조정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즉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심리적 정책적 변수들이 꼬이면서 성장이 멈췄거나 잠시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 다만 이는 중장기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과속 후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분석이 많고요. 누가 매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매도 세력의 정체를 생각해보면 일단 당연히 차익 실현 기관 투자자들이 있겠죠. 금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 포지션을 정리하고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ETF 같은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 이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을수록 시장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때 청산 압력이 커집니다. 이제 과열 상태에서 일부 포지션이 손절되거나 청산이 되면 연쇄적인 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숏스퀴즈가 났을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단기 매도 세력 중에서 위험 회피를 위해 빠져나가는 레버리지 전략 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일단 금이 위험 회피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위기감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 일부 리스크 헤지 수요가 줄어들고요. 이에 따라 해당 수요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달러 강세 같은 것들이 그런 신호들이고, 이게 이제 장기 보유자라기보다는 단기 움직임을 노린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매도하지 않은 핵심 수요층들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이나 재벌이나 국부펀드,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이제 개인 보유자 실물, 이제 금이나 주얼리 보유자들은 금을 장기 자산으로 보고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정 국면에도 대량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기회로 보고 매집하거나 보유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번 조정의 매도 세력은 대체로 단기 차익과 레버리지 중심의 투자자들이 주축이고, 구조적인 수요층은 여전히 보유 쪽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조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매집할 충분한 이유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요. 일단은 구조적인 수요 기반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중앙은행들 금의 보유가 증가되고 2025년에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 이게 금의 바닥 수요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실물 금 수요는 또 대단합니다. 금이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문화나 전통적 보유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존재하고요. 또한 이제 공급이 또 제약되기 때문에 금광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금이 희소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처럼 수요나 공급 구조가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실제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국면에서 금의 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거나 통화 팽창 위험이 있을 때 금은 보호자산 역할을 한다면, 그리고 또한 글로벌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계속 관찰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금은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금은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거나 때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을 일정 비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 측면에 의미가 있고요. 시장 전체가 상승세일 때는 금이 덜 오르고 내려갈 수 있지만 위기 시에는 강하게 더 오르는 특징이 있어서 보험성 자산이라는 인식이 많은 거죠. 그러므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번처럼 급등 후 조정이 나타난 상황에서 너무 늦은 진입이라기보다는 그런 고민보다 진입 타이밍을 낮추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금값이 높아 보이더라도 구조적인 지지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매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물론 매집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금은 이자를 또 지급하지는 않는 자산이어서 다른 자산군 대비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상승장이 강할 때 기회비용이 존재하고 조정이 단기간일 수 있지만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지 않고 금리를 오히려 올린다거나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완화적으로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금이 예상보다 더 오래 박스권에서 하락세로 머물 수 있습니다. 진입 시점이나 보유 비중이나 포트폴리오 내에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금만 지나치게 편중하면 자산 배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까 금이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은 틀림없이 사실인데, 조정이 곧 추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속에서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금의 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투자 기간이나 리스크 허용도나 자산 배분 전략을 고려하면서 금이 얼마만큼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자산의 20%의 금을 항상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정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